제국의 그림자. 전쟁사와 제국의 흥망성쇠 그리고 미스터리 사건의 결합 이야기. 나는 오래된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어두운 전등 불빛 아래 수백 년 된 두꺼운 가죽 제본서가 내 앞에 놓여 있었다. 이 책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었다. 내 손끝으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마치 과거의 속삭임이 내 귀에 들리는 듯했다. 책의 표지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다. 단지 오래된 금박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서두를 펼치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글자들 사이에는 이상한 암호가 숨어 있었고 곳곳에는 수수께끼 같은 그림과 상징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미래의 누군가를 위해 메시지를 남겨둔 것 같았다. 이 예언을 풀어낼 자, 천년의 진실을 마주하리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천년 전의 제국 그리고 그 몰락의 비밀이 지금 내 앞에 있다는 말인가. 수백 년 전 한 제국은 세계를 호령했다. 하지만 그 제국은 단번에 몰락하지 않았다. 내부의 권력 다툼, 외적의 침략, 배신과 음모. 모든 것이 서로 얽히고 설켜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욕망과 충성심이 극한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그 제국의 마지막 지도자는 자신의 몰락을 예견하며 이 암호를 남긴 것이었다. 나는 기록을 살펴볼수록 점점 더 빠져들었다. 수많은 전투, 이름 없는 장군과 평민, 숱한 음모와 배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인간 군상들의 드라마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 책 속에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미스터리한 사건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이 암호를 풀면 나는 단순히 제국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보물, 잃어버린 문서, 심지어 현대 사건의 비밀까지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책장을 넘기는 내 손이 떨렸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나는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탐험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암호를 풀 것이다. 나는 제국의 진실과 숨겨진 비밀을 밝혀낼 것이다. 그 다짐과 함께 나의 모험은 막 시작되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과거와 현재가 얽히는 미스터리의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수세기 전 세계의 절반을 호령하던 제국이 있었다. 그 제국은 단순한 군사력과 영토 확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었다. 탁월한 지도력, 치밀한 전략, 그리고 인간 심리까지 이용한 권력 운영이 결합된 결과였다. 하지만 모든 제국에는 그림자가 따라붙는다. 내부의 불화, 탐욕, 배신, 그리고 외부의 끊임없는 도전이 그 그림자였다. 나는 암호가 적힌 오래된 문서를 펼치며 제국의 흥망사를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기록은 황제의 일기였다.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오늘도 신하들의 마음을 읽어야 했다. 권력은 총칼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욕망, 두려움, 충성심 모든 것을 계산해야 한다. 나는 숨을 죽이며 읽었다. 수백 년 전에도 인간의 심리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권력을 쥔 자들은 늘 불안했고 그 불안을 이용하는 자들은 더욱 치밀했다. 제국의 몰락은 단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외적의 침략도 있었지만 내부의 배신이 결정적이었다. 한 장군은 황제의 신임을 받으며 군대를 지휘했지만 비밀리에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 그 결과 전투 중에 중요한 보급로가 끊기고 전략적 요충지가 적에게 넘어갔다. 이 한 사람의 선택이 제국 전체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나는 기록 속에서 장군과 황제, 평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승리의 희열과 패배의 절망, 믿음과 배신, 충성과 탐욕. 모든 것이 생생히 살아 움직였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제국의 몰락 과정에서 남겨진 암호와 단서였다. 황제는 자신이 죽은 후에도 진실이 숨겨지지 않도록 문서 속에 미스터리한 기호와 수수께끼를 남겨두었다. 그리고 나는 그 단서들을 따라가며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미스터리임을 직감했다. 그중 하나는 황제가 남긴 비밀 지도였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영토 표시였지만
몇몇 마을 이름과 숫자는 암호처럼 배열되어 있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그 지도를 따라가면 제국의 마지막 보물, 잃어버린 문서 혹은 결정적 증거가 숨겨져 있다고 했다. 나는 점점 몰입했다. 제국의 흥망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대에도 남아있는 미스터리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욕망, 배신, 탐욕, 충성. 이 모든 요소가 엮여 수백 년 전 제국의 마지막 순간을 만들어냈고 지금 내 손에 든 암호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제 나는 단순히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제국의 비밀을, 숨겨진 진실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가 맞닿는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미스터리의 연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나는 오래된 문서를 펼치며 제국이 남긴 전쟁 기록을 한 줄 한 줄 읽기 시작했다. 단순한 군사일지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략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한 명의 장군이 단순히 지휘한 전투가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암호와 전술이 전쟁 전체의 흐름을 바꿨음을 깨닫는 순간 나는 전율을 느꼈다. 황제는 전쟁에서의 승패를 단순히 병력의 숫자나 무기의 강함에 의존하지 않았다. 그는 정보와 심리전, 그리고 상징적 기호를 이용한 암호 전략까지 계획했다. 예를 들어 한 전투에서는 병력 배치를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보이도록 하여 적군이 과신하도록 유도했고 결국 적의 후방을 기습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전쟁은 눈에 보이는 싸움만이 아니다. 상대의 마음과 판단을 읽고 그가 보지 못한 것을 준비하는 자가 승리한다. 나는 페이지를 넘기며 생각했다. 수백 년 전에도 전쟁에서 승패를 가른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정보와 심리였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리고 이 전략들이 오늘날의 미스터리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직감을 받았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황제가 남긴 암호화된 전술 노트였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지도와 병력 배치 기록 같지만 곳곳에 숨겨진 숫자와 기호는 특정 위치에 숨겨진 문서나 보물의 좌표를 나타내는 듯했다. 한 명의 장군이 이 노트를 해독하지 못했기에 그들의 전략은 기록 속에서만 빛을 발하고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나는 기록을 분석하면서 깨달았다. 이 암호들은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 제국의 마지막 비밀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비밀을 현대에 찾으려면 단순한 역사 지식만으로는 부족했다. 추리력, 분석력,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통찰력이 필요했다. 또 다른 기록에서는 병사들의 사기와 충성도를 이용한 전략이 등장했다. 최전방 병사들에게는 일부러 어려운 명령을 내리고 후방 병사들에게는 중요한 정보를 은밀히 전달해 적의 판단을 혼란시키는 방식이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였다. 적과 내부 모두를 동시에 조종하라. 단순한 전술 이상의 심리전과 암호 전략의 결합이었다. 나는 문서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숨겨진 군사 전략을 따라가다 보면 제국의 몰락이 단순한 전투 패배가 아니라 내부 배신, 전략 실패, 정보 누락, 그리고 인간 심리의 극한까지 얽힌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전략 속 숨겨진 단서를 찾아낼 것이다. 과거 제국의 지혜와 실수를 배우고 현대의 미스터리와 연결할 것이다. 그 다짐과 함께 나는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듯한 흥분을 느꼈다. 이 빛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진짜 미스터리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제국의 기록을 살피며 나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다. 제국의 몰락은 단순한 외적 침략 때문만이 아니었다. 내부의 배신과 권력 다툼이 결정적이었던 것이다. 황제 주변의 신하들은 겉으로는 충성을 맹세했지만 속으로는 권력을 탐했다. 한 명의 장군은 황제의 친위 부대 지휘권을 맡고 있었지만 몰래 적군과 접촉하며 내통하고 있었다. 또 다른 대신은 황제의 결정에 끊임없이 반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왜곡했다. 나는 문서를 읽으면서 한 장군의 일기를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나는 황제의 신임을 받았지만
그 신임이 영원하지 않음을 안다. 오늘의 충성은 내일의 권력욕으로 변할 수 있다. 인간은 쉽게 변한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수백 년 전에도 권력 앞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이 섬뜩할 정도였다. 이 기록은 단순한 개인의 회고가 아니었다. 배신과 권력 다툼이 결국 제국을 무너뜨린 연쇄적 사건의 증거였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일부 기록에서는 암호화된 메시지가 발견된 점이었다. 장군과 신하들이 서로 몰래 주고받은 편지 속에는 군사 이동과 병력 배치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지시가 숨어 있었다. 즉, 단순히 배신자가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배신이 실제 전투와 제국의 운명을 좌우했다는 증거였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배신은 단순히 인간의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 제국 전체의 전략과 전쟁의 승패까지 영향을 미치는 심층적 변수라는 것을. 그리고 이 변수는 현대의 미스터리 사건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직감을 받았다. 배신과 권력 다툼의 역사는 반복되고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문서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황제의 조언자가 비밀리에 외국 세력과 접촉하며 전략을 바꾸고 중요한 정보를 누설했던 사실이었다. 그 결과 중요한 전투에서 제국의 최전방이 함정에 빠지고 결국 결정적 패배로 이어졌다. 나는 손을 떨며 기록을 읽었다. 배신과 권력 다툼은 단순히 역사 속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암호와 단서를 통해 현대 탐정의 조사와 연결될 실마리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배신의 연결고리를 밝혀내겠다. 과거 제국의 권력 다툼 속에서 숨겨진 진실과 현대의 미스터리 사건 속 단서를 연결하겠다. 그 순간 나는 이미 단순한 역사 탐구를 넘어 위험하고 흥미진진한 추리와 탐험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았다.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사건들은 내 상상조차 뛰어넘는 미스터리와 충격을 선사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제국의 기록 속에서 단순한 전쟁 이야기 외에 한 가지 이상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발견했다. 보물, 비밀 금고, 숨겨진 유물. 황제와 장군들의 기록 곳곳에 등장하는 이 단어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 존재를 암시하는 단서였다. 이 보물은 단순한 금은 보화가 아니었다. 귀중한 문서, 전략 기록, 그리고 제국 몰락의 핵심 비밀까지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수백 년 전 황제는 몰락을 예견하며 제국의 비밀을 안전하게 숨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위치를 암호화된 기록 속에 남겼으리라는 직감이 들었다. 첫 번째 단서는 지도였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영토 표시 같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숫자와 문자가 섞여 특정 지점을 나타내는 좌표처럼 보였다. 나는 지도 위에 눈금을 맞추고 황제의 글귀와 일치시키기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수백 년 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남긴 흔적을 찾는 듯한 설렘을 느꼈다. 두 번째 단서는 황제의 친필 편지 속에서 발견되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자 이 문서를 따라라. 그러나 마음이 순수하지 않다면 그대는 결코 보물에 다다를 수 없으리라. 나는 편지를 반복해서 읽었다. 단순한 경고일까 아니면 실제 단서일까?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와 암호를 풀어야만 보물의 위치와 제국의 마지막 비밀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흥미로운 것은 기록 속 보물이 단순한 물리적 금전이 아니라 제국의 역사와 인간 군상의 심리까지 담긴 복합적 가치를 지닌 점이었다. 즉, 이 보물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제국의 마지막 진실을 마주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기록과 지도, 암호를 분석하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이 보물은 단순히 숨겨진 것이 아니라 배신과 권력 다툼, 전략적 계획과 맞물려 있었다. 보물을 찾는 것은 과거 제국의 실수와 지혜를 이해하고 현대 미스터리 사건과 연결된 숨겨진 단서를 찾는 것과 동일했다. 나는 손을 떨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를 넘어 제국의 마지막 비밀과 현대의 미스터리를 연결할 것이다. 보물의 흔적을 따라가면 과거와 현재가 얽힌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다.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다.
앞으로 펼쳐질 여정은 위험과 흥분, 그리고 놀라운 발견으로 가득할 것이며 보물의 흔적을 쫓는 과정에서 나는 제국의 숨겨진 비밀과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5장은 잃어버린 보물과 숨겨진 단서, 암호의 독의 시작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긴장감과 몰입, 역사와 미스터리의 연결을 길게 풀어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풀며 나는 암호 속 숫자와 기호가 제국의 전략과 보물 위치를 의미함을 깨달았다. 단순한 코드가 아니라 과거 황제와 장군들의 계획, 배신, 역사적 사건까지 담긴 지도였다. 한 장군의 기록과 황제의 글귀를 분석하며 나는 암호 속 숨은 의미를 이해하고 보물의 위치로 이어지는 방향을 확인했다. 이제 단서와 암호를 따라 과거와 현대 사건을 연결할 준비가 되었다. 암호와 지도 분석 후 나는 현대 미스터리 사건과의 연결을 발견했다. 과거 제국의 요충지와 현대 사건 현장이 일치했고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실종 사건과 재산 이동, 과거의 배신과 권력 다툼이 이어져 현대 사건을 촉발하고 있었다. 모든 단서를 종합하며 나는 진실을 밝히려면 과거와 현재를 함께 읽어야 함을 깨달았다. 단서를 추적하던 나는 누군가에게 감시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현대 사건의 배후와 과거 기록을 모두 알고 움직이는 적이 존재했다. 마침내 어둠 속에서 그를 마주하게 되었고 단순한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 심리와 전략이 얽힌 싸움임을 깨달았다. 나는 적과 맞서면서도 모든 퍼즐이 끝나기 전까지 진실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적과의 조우 이후 나는 과거 기록과 현대 사건의 연결을 명확히 이해했다. 제국의 몰락과 배신, 보물과 기록, 현대 사건의 실종과 음모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었다. 핵심 연결고리를 확인하며 인간의 선택과 욕망, 역사의 반복이 사건의 본질임을 깨달았다.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모든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었다. 마침내 최종 장소에서 숨겨진 적과 마주하고 과거와 현대 사건을 종합했다. 보물과 기록, 배신과 권력 다툼, 현대 미스터리 사건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진실은 명확했다. 과거와 현재 사건의 배후는 인간의 선택과 욕망, 그리고 역사적 반복 구조였다. 숨겨진 보물과 기록을 확보하며 나는 모든 사건을 끝내고 진실과 교훈을 손에 넣었다.